마지막으로 재연 말씀을 드리는 저는 세종청년연대 사무처장 성은정입니다. 저는 세종시 의회 혁신 과제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작년에 청년도에서 이제 꼴찌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돼서 세종 시민들의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던 청년도와 관계되어 있어서 세종시 의회에서는 혁신 과제, 그러니까 청년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그 전에 청년 아카데미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청년 종합 대책에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은, 추진 방향이 청년 소통 공유로 청년도 상위권 달성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그 학교에서 시험 성적 떨어진 애가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과제 제출을 하듯이 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좀 내용을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책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니, 이번에 이제 22개의 추진 과제가 나왔고요. 거기 중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가 문제가 있자 어쨌든 세종시에서 의회에서 이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추진을 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안 심의자료 공개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 실은 이제 청렴의 대상인 시의원 스스로에게 본인들에게 좀 날을 세운 과제는 하나입니다. 의원 징계 기준 및 윤리행동 강령 강화, 요 하나 정도에 불과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나머지를 좀 살펴보자면, 이제 청렴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청렴 서약제 시행, 공무 국외 여행 내실화, 이런 거는 사실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던 건데, 이걸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또는 의정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이건 이제 기존의 의정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런 홍보 계획에다가 청렴이라는 두 글자를 이제 가져다 붙여놓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제 내용에 보면, 추진과제에 보면 헌혈의 날 행사 참여, 농촌 일선 돕기 참여, 자원활동, 봉사활동 주기적 실시라고 하는 걸로 청렴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그닥 상관이 없는 그런 과제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시의회에 기대했던 거는 좀 더 강력하고 엄격한 그런 공직자 윤리법에 관련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는 재산 공개에서 고지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고요. 직계 정비속에 관련해서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 세종시 의회는 예외 조항이 있으나 전부 공개하겠다 라든지, 아니면은 아까도 부당이익과 관계되어 있는 환수 조치 얘기가 나왔는데, 공직 수행 중에 얻게 된 그런 부당이익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조사나 이렇게 해서 밝혀졌을 때 환수 조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강도 높은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영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들 중에서 세종시 의회에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행 중에 얻게 된 그런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하고 있을 때 직무와 관련된 신고한다든지,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제한한다든지, 저희 작년에도 이제 김원식 의원으로 좀 문제 아들 채용과 관계되어 있는 채용 비리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족 채용을 좀 제한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세종시의원 스스로가 어떤 청렴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거가 세 가지 단계의 검증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공청 과정에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매년 하게 되는 재산 공개 과정. 이 3단계를 통해서 재산 형성 과정을 좀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재산 공개 내역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에 저희가 막 의심하고 또 문제 아닌지 조사하고 등기부 등본 띄워보고 하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는 거,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재산 공개가 아니라 취득 시기, 취득 과정,
취득 경로 등을 살펴서 후보의 청렴도를 좀 평가해서 사전에 검증을 좀 진행해 보는 것, 이걸 좀 제안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원구성을 하게 됩니다. 의장단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시민들에게 이제 공개하는 거죠. 현재까지는 교황 선출식입니다. 그래서 의장 선출 내용을 시민들은 당일에서야 어느 분이 후보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뭐 의장 선출은 의원들의 권한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형식적인 출마 선언 발언 정도로만 공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원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의장으로서 그 의원들 어떻게 해서 의정을 펼쳐 나갈 건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그리고 청렴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 공개도 더불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매년 3월에 하게 되어 있는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직계 종비속에 대한 재산을 나는 지금은 공개와 관계되어 있는 얘기를 하지만 실은 등록은 다 하는 거죠. 그 등록 시스템에 의무 등록은 해놓고 그 공개 여부를 예외 조항을 두어서 그래서 뭐 진짜 피치 못하게 비공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록은 다 해놓고 공개 여부만 예외 조항을 주어서 처리하는 것 등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은 행정과 의정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라고 해서 의정 쪽에는 행정의 그 비대함에 비해서 의정은 조금 더 약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인사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책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보좌관제 1인 보좌관이냐 뭐 하면서 뭐 어떻게 활용되느냐 뭐 등등 인사와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먼저 걱정부터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의회 운영 방식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거에서 의회에서 이제 조례로 많은 것들을 조례해서 사실 이제 의원들의 권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근데 권한이 강화되는 것만큼 정책과제라고 하는 본인들의 숙제로 좀 지어지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사권 독립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지방의회가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무직원에 대해서 이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이런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무처의 독립 운영을 위해서 이제 의회 직렬도 신설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에서 인사권이 있다 보면은 그 현재까지 지금 행정과 왔다 갔다 하면서 직렬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직렬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정책 자문 지원, 인력 확보하고 효용성과 관계되어서 문제점을 좀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의회에서 보조 인력, 전문 인력 이렇게 해서 정책 자문 인력이 그렇게까지나 많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채용과 관계되어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 보좌관들을 의원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문제가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방의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면은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해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윤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윤리특별위원회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꼭 두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요. 지방의회 표결 방식에서도 현재는 지금 기명투표가 아닌 경우들도 있는데 모든 걸 다 기명투표로 하다라고 하는 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좀 제고하는 방안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시 의회가 내년이면은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법이 이제 개정안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수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이가 어른의 옷을 입는 그런 꼴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맞춰서 그만큼의 못을 줄이든 아니면 국민들이 어떤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오늘 아마도 이제 세종시와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토론으로 이야기가 될 텐데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좀 궁금하시거나 아까도 얘기가 좀 논의가 됐던 게 있는데 같이 편하게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